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통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썰의 내용은 마통녀가 마통을 갖기 힘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통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여성분들이 마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통 사용자의 상당수는 여성 고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제 조건을 깔게요. 뭐냐 하면 모든 여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마통을 뚫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통에 노출된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닐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 마통 사용자분들, 마통을 사용하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을 겁니다. 서울이나 이제 서울 인근 듯이 뭐 부천, 그리고 이제 일산, 고향이죠. 그 서울 근거리에 있는 그런 곳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통을 뚫으신 분들은 마통을 대부분 못 갚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갚는 사람보다 못 갚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서두에 뭐라 적었습니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영끌비트도 수도권에 몰려 있죠. 영끌비트도 몰빵이 되어 있죠. 물론 뭐 수도권에 이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율적으로 보면 월등해요. 영끌이나 이제 비투 손댄 사람들이 거의 서울이나 몰빵이 돼 있어. 완전히 덩어리째로. 마통도 분명히 서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몰빵이 돼 있을 거예요. 마통을 뚫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녀서 나오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서 월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지방에도 여자분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사실 마통을 지방에서 뚫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안 뚫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히 지방은 뭐 월세나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은 마통 뚫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를.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많은 젊은 여자들이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고, 실제로도 지방의 여자분들이 서울이나 인근 지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마통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꼭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많은 지방녀들은 돈이 없어요. 집에서 뭐 원룸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면 여력이 안 됩니다. 서울 원룸 전세 아시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억대 후반이에요. 지방에서 돈을 많이 보태가지고 올라올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살 수밖에 없어. 지방녀들은 월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마통하고 상관있냐고 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가신 여자분들은 뭐 좋은 직업을 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업과 사무직 쪽으로 몰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받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서울에서 자취를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월세가 정말 사악합니다. 정말 사악해요. 월세만 안 내더라도 숨이 트이겠다, 살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만큼 월세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여자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남자분들하고 같이 연관되는 건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대체로 있잖아요. 좀 컨디션이 좋거나 역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좀 신축 오피스텔로 많이 가요. 지방분들도. 서울 월세 얼마나 하냐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요즘에 좀 올랐어. 월세 한 60? 역하고 가까우면 70. 오피스텔은 75, 75부터 출발해요. 오피스텔. 신축이면 80까지 갑니다. 예, 관리비 포함된 게 아니라 관리비 제외. 그러니까 서울은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보는 눈이 생겼는데 뭐냐 하면 일단 서울은 역하고 가까워야 돼요. 역하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지방 사람들은 이거 신경 잘 안 쓰는데 서울 분들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역하고 멀면 멀수록 출퇴근 시간과 이동하는 동선이 굉장히 길어져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죠. 역세권. 특히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 역세권이 굉장히 예민한 게 역하고 가깝냐, 역 코앞에 사냐 아니면 여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내가 출퇴근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것도 역세권에 거의 몰빵이 돼요.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곳에 인프라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역세권에 몰빵이 돼 있어요. 역세권의 어떤 그런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밥집이라든지 배달집이라든지 뭐 다이소 같은 것들이 몰빵이 돼 있어요. 서울 살아본 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역세권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300m, 400m 벗어나면. 그래서 역세권에 몰빵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비싸다는 거죠. 월세도 비싸고 전세도 비싸고 매매도 비싸고. 여기에 굉장히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에 굉장히 많이 목을 매요. 거기다 여자분들이 이제 걷는 거 싫어하니까 당연히 월세를 사는데 신축 오피스텔이나 역과 가까운 곳에 자취를 한다는 거죠. 대체로 그래.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좀 되도록이면 이제 가깝고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거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내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왜냐, 내가 받는 월급은 적은데.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취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뭐 사치가 심해서 마통을 뚫은 사람도 있지만 워낙에 나간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나간 돈이 많아서 마통을 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도 이것 좀 알아봤는데 뭐냐면 서울에서 있잖아요. 뭐 중소기업 사무직 그리고 서비스업라고 하면 상담원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돈이 높지 않습니다. 급여가 높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3천 언저리일 겁니다. 연봉 3천 언저리. 지방에 3천이면 나쁘지 않은데 서울에 3천이면 나쁜 게 맞아요. 근데 이 월급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여자분들 거의 몰빵돼 있어. 한 3천에서 한 3,500 사이. 연봉 3천이라 해도 세금 때문에 220이에요. 220. 그리고 1인 가구 소득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1인 가구 소득. 1인 가구로 살아가신 분들 소득은요. 정말 작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에서 250 언저리에 거의 대부분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제가 나중에 통계 지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월급 받아가지고 자취까지 하면 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자분들이 이제
밥도 많이 사 먹어요. 밥을 잘 안 해 먹습니다. 우리 서울 쪽에 배달 라이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여자분들 많이 시켜 먹어요. 남자도 많이 시켜 먹지만. 그래서 박봉 월급 받으면서 월세에다가 배달 음식 그리고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저축 자체를 못해.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여자분들 저축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진짜 많을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마통을 뚫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저축을 안 하는 거잖아. 저축을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마통을 뚫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젊은 여자분들 그 자취하시는 분들 아마 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통장 까보면 충격적일 겁니다. 진짜.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애초에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보면 일본 그 도쿄 같은 데서 거주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돈을 못 모아요. 돈이 안 모여요. 그냥. 물가가 비싸고 그 상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서울이나 이제 서울 인근에 거주하면서 네, 인프라의 맛에 빠지다 보니 네, 소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아가씨가 많은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 유행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유행에. 그러니까 어떤 뭐 트렌드나 이제 어떤 미디어에서 어떤 이제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진짜 커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서울에 여러분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당근마켓 어플 있죠? 거기다가 서울 아무데나 예를 들어서 서울 뭐 마포구 저기 망원동 차칭들 많이 되죠. 망원동, 동교동, 소교동 맞춰놓고 검색해보세요. 안 내려가요. 그냥 샤넬만 쳐보세요. 안 내려가. 그 샀다는 거잖아. 거기 젊은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아니면 뭐 아까 뭐 구로구 구로동 네. 이런 데나 아니면 신림 봉천 검색해가지고 거기 지역 맞춰놓고 샤넬 구찌 한번 쳐보세요. 놀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 사람들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명품 같은 거 알게 되면서 명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 비싼 물건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 스타벅스 이용을 많이 한다거나 쇼핑 같은 거 많이 한다거나 그런 쪽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이런 거에 잘 영향을 잘 안 받거든요. 사실. 남자들은 뭐 서울에 산다고 해도 그냥 뭐 각자 사는 게 다르니까 뭐 그냥 뭐 내 형편에 맞게 살지 이게 되는데 여자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참 차이가 여기서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는 사실 뭐 B2 같은 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돈 쓰는 거 아니면 사실 마통에 쉽게 노출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B2 하신 분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 한참 많았지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남자가 서울에 산다고 해도 B2나 아니면 자동차 뭐 영끌이가 사지 않는 이상은 마통 뚫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서울에 살면서 이 서울의 어떤 그런 인프라 있잖아요. 내가 서울 사람 된 것처럼 인프라의 어떤 맛에 취해가지고 뭐 배달 음식도 잘 시켜 먹고 커피 전문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신상 아이템도 많이 사고 인터넷 주문도 많이 하고 거기다 월세까지 내고 거기다 개고양이까지 키우다 보니까 내가 버는 돈만은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저걸 다 하고 싶어. 서울에 오니까 그 또래들처럼 나도 가방 메고 싶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서울에 어떤 명소 가보고 싶고 핫플레이스 가보고 싶고 여러분 생각해봐. 서울에 핫플레이스 몰빵돼 있잖아요. 굉장히 몰빵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는 여자분들 중에 명품백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 힘들걸요 아마. 원래는 명품백에 관심 없었다가 서울에 오면서 아니면 서울에서 이제 인근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비슷한 또래 여자분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명품에 노출됐다거나 이 사치에 노출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씀씀이 커졌는데 내 월급 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마통을 뚫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확실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씀씀이가 커요, 이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못 갚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갚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비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간다니까. 한번 저렇게 명품을 사고 인터넷 쇼핑 자주 하고 커피 밖에 가서 사 먹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이 소비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통을 어떻게든 갚아서 이제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이번 달 어떻게 넘기자. 이번 달 어떻게 넘기면 되겠지.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연명하듯이 사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통을 뚫은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막상 이걸 해결하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해결해. 진짜로. 특히 인스타가 이 마통을 양산하는데 이 마통녀분들을 굉장히 좀 증가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굉장히 일조했죠. 여자분이 어떤 사치. 지금 여자분이 사치를 부릴 만한 어떤 능력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월급은 적은데 생각해봐.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괜찮은 기업이나 보수가 좋은 분들 많지가 않아요. 서울 살아도 마찬가지야. 근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 인스타 봤을 경우 아니 쟤네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저렇게 하고 다니지? 직장도 제대로 다니는 것 같지 않은데 여행을 왜 이렇게 자주 다니며 저 가방 어디서 났대? 이런 생각 드는 거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죠? 돈은 내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얘네들 돈이 어디서 나는 거지? 로또가 당첨됐나?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얘 그렇게 학벌 좋고 능력 좋은 애가 아닌데 뭐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마통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되죠? 쟤 서울 산다고 했는데 쟤네 집 별로 잘 사는 거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마통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됩니다. 마통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방도 그렇지만 이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통을 개선한 사람들도 아마 서울이나 서울의 인근에 자취하시는 분들이 몰빵이 돼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아마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만약에 마통을 뚫은 여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보실 일도 없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서울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좀 씀씀이가 커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살면 과연 미래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갚아줄 사람 없어요. 본인이 썼으면 본인이 갚아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